지금 미국채 10년물이 상승하고 있고 나스닥 지수가 떨어지고 있어서 제가 방송 마치고 지금 다시 또 영상을 한 번 더 찍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아침에는 영상이 나가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봤는데, 미국채 10년물 상승이 의미하는 거는, 미국채 10년물 상승은 금리 상승을 예상하는 거죠. 지금 아무래도 국채가 먼저 달린다는 거는 금리가 곧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미국채 2년물도 상승하고 있는데요. 미국채 2년물도 지금 뭐 몇 번씩 올랐다 내렸다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단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아무래도 미국채 2년물 상승, 특히 오늘만 19%가 상승했어요. 이거는 아무래도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좀 예상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미국채 10년물이 중요한 이유는 명목금리 빼기 물가상승률을 하면은 실질금리가 나와요. 그러면은 명목금리가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이제 더 많은 물가 상승률을 기대한다라는 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명목금리는 보통 미국채 10년물로 보고 있고요. 물가 상승률은 기대 인플레를 보고 있고, 실질금리는 물가 연동 국채를 있는데 TIPS 지수를 많이 봅니다. 지금 명목금리가 오늘 기준으로 1.48%, 물가 상승률은 어제 기준으로 2.2%, TIPS 지수는 오늘 기준으로 마이너스 0.95%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는 게 있는데요. 연준이 보유한 단기채를 팔고 그 돈으로 장기채를 사는 거예요. 단기채를 팔아서 장기채를 산다. 왜 굳이 불편하게 그러느냐? 그러면은 시중에 돈을 공급하는 게 아닌 거 아니냐라는 거죠. 결국 팔고 샀으니까 결국은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꼭 그렇진 않습니다. 이게 채권 수익률 곡선 평탄화 작업이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 보다시피 단기 수익률을 올려주고 장기 수익률을 떨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익률이 과하게 올라가는 거를 막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단기채를 판다라는 의미는 단기채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얘기고요. 장기채를 산다라는 거는 이쪽에 보면은 장기채 수익률이 하락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통화량의 변화 없이 장기채 수익률을 하락시키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장기채 수익률, 특히 미국 10년물 금리를 봤을 때 하락하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 매력이 떨어지니까 회사채나 단기채로 이동하게 되겠죠. 그래서 기업이나 가계로 투자 소비를 촉진한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돼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는 게 이제 나오고 있는데, 아마도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있어요. 두 개가 왜 다 오르냐,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마 뭐 지금 상황에 따라 예상 기대치가 달라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오를 것이라 기대가 되니까 지금 장기채가 상승을 한 거고, 단기채는 뭐 너무 여기에 의미를 둘 수는 없겠지만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발표는 3월 16일에서 17일 FOMC 회의 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요. 뭐 3월 4일에도 언급이 좀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너무 빠를 것 같고 16에서 17일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금리 전략가는 이런 말을 하죠.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는 완벽한 처방이다 라고 할 정도로 지금 연준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자로 나왔던 것 중에 그 2월에 민간 고용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11만 7천 명이 나왔는데 이게 잘 된 게 아니라 기대치에 못 미쳤어요. 기대치는 22만 5천 명이었는데 그거의 절반밖에 고용이 증가하지 않았다라는 거는 연준이 가장 원하는 완전 고용이 지금 멀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금리 인상 아마 어려울 겁니다. 아마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통해서 조금 더 경기 부양을 하고 또 돈을 쓰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물가 인상에 대한 압박을 주지 않으면서 돈을 푸는 방식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준 이사도 이런 말을 하고 있었죠. 지금 국채 시장을 주시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증시도 지금 이제 채권 때문에 많은 변동성이 생기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주식 투자자들이 이번 1년 동안 정말 공부할 게 너무 많았던 거예요. 뭐 저번에 유가로 그랬다가 이번에는 뭐 이거저거 얘기하다가 이제는 갑자기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까지, 그러니까 난생처음 이런 것까지 우리가 계산을 하면서 투자를 해야 되냐 하는데 지금 지수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공부를 해야 되겠죠. 내 돈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금 가격을 내려요. 뭐 버핏이 4분기 때 금 회사를 팔았죠. 베리골드를 팔았는데
보다시피 금선물이 가장 고점을 찍어준 다음에 그때부터 주가가 계속 흐릅니다. 2달 동안 내렸어요. 1900달러대에서 지금 1700달러 초반대까지 내려왔으니까 거의 10% 넘게 15%가량 하락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되면은 여기서 좀 더 내리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관점이 훨씬 더 많죠. 왜 그러냐? 두 번의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사례가 있었는데요. 2011년 9월에 이제 미국 유럽 재정 위기가 있어서 이때 4천억 달러의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결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 가격이 1900달러에서 1600달러로 순간적으로 하락을 했었죠. 이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경기 활성화보다는 금 가격을 누르기 위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는 차이점은 좀 있습니다. 2차가 있었는데요. 다시 또 금 가격이 이제 또 좀 더 하기 위해서 효과를 한 번 더 썼어요. 이때 그랬더니 오히려 단기간 금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한 5달 정도 오르다가 결국은 내려왔죠. 근데 이 시기는 유럽 재정 위기도 일단락된 시기랑 겨우 일치를 합니다. 이후에 금 가격은 1200에서 1400달러로 이제 됐고요. 금융시장은 안정화가 됐고, 이제 증시나 이제 뭐 또 다른 이제 자산 시장에서는 새로운 흐름이 이제 만들어지던 시기였었던 거죠. 아마 주식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은 2014년, 15년, 16년 요때쯤에 좀 사서 모았으면은 되게 좋았을 시기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우리가 투자에 어떤 힌트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증시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했는데 오늘 유가 재고가 나왔어요.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그러니까 재고가 많았다라는 건 좋은 소식이 아니죠. 그런데도 유가는 오늘 상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원유 재고에 나온 이유들이 뭐 텍사스 관련 그것 때문에도 이렇게 있다라고 하고, 지금 유가가 오르는 거는 뭐 지금 이번에 그 중동 쪽에서 조금 약간 뭐 미사일 요격이 있었죠. 뭐 이런 소식들이다라는 뭐 썰도 있지만 아무리 봐도 이런 흐름 자체는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가는 이미 오르는 거고 미국의 원유 재고가 어떻든 간에 그냥 우리는 갈 길 가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유주랑 은행주가 많이 상승했고요. 이 이유는 인플레랑 금리 인상을 기대한다라는 신호로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은 기술주 하락이 이제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지금 나스닥 지수는 굉장히 많이 하락했죠. 이제 한 달째 좀 많이 하락해서 14,000가량 갔다가 13,000을 깼습니다. 1000포인트가 날라갔죠. 그래서 생각보다 지금 나스닥 주식에서 손해보신 분들 많을 거고, 기술주, 뭐 테슬라라던가 줌이라던가 기타 다른 주식들로 의외로 손해 많이 봤을 거예요. CCIV라던가 지금 기술주, 나스닥 주식들은 생각보다 많이 떨어진 거를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 정유주라던가 은행주들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유가 상승, 금리 상승에 대한 기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 부양책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부양책도 이제 보니까 상원에 이제 거의 통과할 것 같아요. 오늘 토론 얘기를 보니까 긍정적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뭐 부양책이 실제로 돈이 이제 풀리고 그렇게 되면서 아마도 조금 고용이라던가 이런 지표들이 좋아지기 시작하면은 다시 한번 증시가 또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의 상황은 기술주는 이렇게 하락하고 있지만 다시 또 새로운 업종의 주식들이 상승을 하기 위한 변곡점의 시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주식이 너무 떨어진다고 생각하면은 지금 왜 떨어지는지를 한번 이유를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와중에도 모든 게 떨어지는 시기가 아닙니다. 예전에 하락장은 다 떨어졌었는데 그게 아니라 오르는 애들이 있고 안 오르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오르는 애들은 어떤 업종들인가? 얘네들은 왜 오르는가? 여러분들도 한 번 더 조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늘은 좀 여러분들이 코스피에 좀 영향이 가지 않을까라고 좀 걱정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새벽 3시인데 이거를 찍고 편집해서 이제 올리고 저도 잠에 들려고 합니다. 아무튼 저는 잘 자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